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IRA 세부 법안 이게 나온 지가 한 이틀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댓글을 계속 이거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선생님들의 기대와 빨리 이렇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래도 제가 성심성의껏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확답은 아니에요. 한중 어디가 유리하냐. 이거는 확답은 아닙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오히려 요즘 시대에 여러분들 보면은 미국이 뭐 자유무역, 공정무역 뭐 그런 상징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징이 아니죠. 이제는 자국 보호해야 된다.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되니까 뭐 중국을 배제해야 된다. 뭐 다른 나라를 배제해야 된다. 이런 까다롭게 장벽을 세우잖아요. 물론 자기 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좀 유독 한 나라만 이렇게 배제하려고 하는 거 보면은 이런 것도 또 이제 우리가 잘 적응해야 되는 뉴 노멀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RA 법안이 나왔는데 과연 이게 한중 어디가 유리하냐 이거는 그냥 결론부터 지금 말씀드리면은 아직은 애매하다. 지금은 주가 흐름이나 아니면은 기업 지금 이제 돌아가는 이제 뭐 지분율이나 이런 게 있겠죠. 기업이 이제 공장을 짓고 생산하는 이런 것이 어떻게 첫 뭐 보조금을 어디서 주냐, 미국에서 어떻게 보조금을 주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켜봐야 되는데 그 IRA 세부 법안 확정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IRA 법안이 그냥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약 970만 원 정도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보조금으로. 근데 지금 보면은 2004년부터는 배터리 부품을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받으면 안 되고, 그리고 배터리 핵심 광물도 이제 25년부터는 외국 우려 기업, 이게 FEOC라고 해서 중국이나 뭐 이런 데 말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런 데서 받으면은 제재하겠다, 보조금 안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 등지에 소재하거나 중국에서 법인 등록을 한 기업에서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조달받으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 흑연이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나요? 리튬이나 흑연이나 뭐 들어가는 양극재나 뭐 이런 거 거의 다 중국에서 다 수입을 해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여러분들 가공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거를 바꿀 수 없냐? 물론 리튬은 뭐 아르헨티나, 뭐 칠레, 미국, 호주 뭐 다 나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생산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생산해서 제조, 그러니까 리튬을 배터리로 쓸 수 있게 이렇게 공정해 주는데, 제조를 해주는 데가 중국이 거의 80%를 독점을 해버리니까 중국이 원자재를 독점을 해버리는 거예요. 채굴해서 이제 정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정제할 수 있는 그 회사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알보말 리튬은 이게 중국 회사는 아니지만 미국 회사잖아요. 알보말 리튬. 이 알보말 리튬의 가장 큰 공장이 중국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텐치 리튬, 강복 리튬 이렇게 1, 2위, 1, 2, 3위 하는 리튬 업체들의 공장들이 거의 다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거의 이런 기술력, 리튬 정제의 기술력이나 아니면 배터리 광물 정제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점을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원자재가 중국에서 다 나서 독점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정제 가공을 잘 하니까 그래서 독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자재나 이런 거 핵심 광물을 배제한다는데 25년까지 과연 이게 통할지 저는 그게 의문이고요. 그때 가서 또 다른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뭐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뭐 트럼프가 된다는 말도 있고, 트럼프가 되면은 아예 뭐 IRA 법안 다 때려치우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해드릴게요.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과연 중국이나 한국 배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기차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예상을 따로 해드릴게요. 그건 나중에 해드리고요. 이거 IRA 법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죠. 이게 가장 큰 격전지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밖에서 설립된 중국과 외국 기업의 합작 회사 지금 많이 되고 있죠. 거기에서 기업 지분율, 그러니까 중국 기업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에는 FEOC로 간주된다. 아까 보조금 안 주는 거에 간주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석이나 뭐 이사회 의석이나 의결권, 그러니까 지분의 25% 이상 중국이 가져가면은 보조금 혜택이 안 주겠다 이거라고 이렇게 쉽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 반도체법 기준과 같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 지분율 25%다. 이거 외우세요. 25%. 우리 주입식 공부 좋아하시죠? 25%가 넘어가면은 보조금을 안 준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외우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래는 뭐 중국 지분율 50% 미만까지 허용해 줄 거다 이렇게 전망도 있었지만 예상보다 조금 강하게 나온 거다 뭐 이렇게 블룸버그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나온 게 25%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중 배터리 또 주요 합작사 지금 뭐 새만금이나 구미나 포항이나 전남 모로코 뭐 이런 데서 한중 배터리가 지금 뭐 SK온이랑 에코프로는 거린메이랑, 그리고 LG화학은 화이오코발트랑, 포스코 퓨처엠은 CNGR이랑 화이오코발트,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CNGR, 포스코홀딩스 GS에너지는 화이오코발트,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은 야화랑 이렇게 MOU나 아니면 지분율을 해서 했는데, 이 지분율을 아마도 이제 25%로 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정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기업들이, 이 중국 기업들이 합작을 하려고 하면은 중국 지분율을 25%로 아마 낮출 것이다. 꼼수로 낮추겠죠. 그래서 다 맞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든 바지 사장을 내놓든 아니면 어떻게든 25% 장부상으로는 맞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애매합니다. 중국을 진짜 배제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우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 위기인 게 뭐냐면, 뭐 요소수만 끊는다고 해도 지금 뭐 휘청휘청 거리잖아요. 요소수 끊는다고 하니까 또 한국 기업이 수출 제한 이거 어떻게 좀 조치 좀 취해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중국에 거의 밀착해서 중국의 싼 원자재나 이런 걸 들여와서 가공해서 파는 이거에 지금 특화가 돼서, 이 제조에서 파는 산업의 특화가 돼버려서, 만약에 중국에서 기초 원자재를 수출을 안 해버린다. 특히나 요소수, 이 별거 아니잖아요, 요소수가. 하지만 가격대가 중국이 싸니까 중국 거를 다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끊어버린다고 하면은 뭐 이런 기업들이 휘청휘청 한다는데, 만약에 이제 IRA 법안을 해서 중국 광물을 다 배제한다 하면은 과연 한국 배터리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생산을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중국 원자재가 없는데. 아니면 가격이 오고 훨씬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안 사고, 그러면 또 딜레마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고,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 미국이 안 판다, 우리는 팔 때 많다, 동남아나 남미나 아프리카, 중동, 그 다음에 유럽 이런 데 팔면 되니까 굳이 미국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미국은 그렇게 할 거면 그렇게 해라, 나중에 뭐 니들이 문 열면 그때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뭐 그렇게 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천천히 봤을 때는 중국도 그렇게, 뭐 물론 주가를 봐야겠지만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도 저평가 상태이고, 지금 중국 주식들이, 중국 ETF 차이나 전기차가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길게 봤을 때도 그냥 뭐 그렇게 성급할 필요가 없다. 중국은 뭐 급할 필요가 없다. 이미 뭐 많이 저평가를 받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매수를 들어간다 치면은 뭐 여기에서 더 빠지면 또 얼마나 빠질까요? 저는 그냥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저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뭐 2차전지 보면은 지금 그 IRA 발표하고 나서 국내 2차전지 2%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2% 정도 올라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좋은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알보말 리튬이랑 리튬 아메리카스, 강복 리튬, 천재 리튬이 올랐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조금 뭐 미국 전기차 관련 기업들도 주가가 반등하고 보니까 IRA 법안이 그래도 전기차 전체적인 뭐 배터리나 전기차 전체적인 이런 시장 상황은 좋게 만들어 줄 것 같다.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전기차 전체 시장은 더 좋아질 것 같은 지금 흐름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맞추면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가 흐름을 봐야 어디가 유리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가 유리한지는 굳이 여러분들이 따지지 마시고요.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주우려고 하지 말고 그 건초 더미를 다 사버리세요. 그래서 K 배터리나 아니면은 차이나 전기차든 둘 다 그냥 여러분들 저평가 받았다 생각하시면 그냥 분할로 모아 가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는 아까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지 말고 건초를 다 사버려라. 이거는 존 보글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존 보글 선생님은 뱅가드 펀드에 그러니까 S&P 500 ETF를 창시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건초 더미를 말한 것처럼 그 말대로 그런 ETF를 만드신 분이라서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전략대로 그냥 뭐 전기차가 다 갈 것 같으면 그냥 전기차 종목들을 다 사버리세요. 다 사고 오랫동안 시간을 투여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수익으로 찾아올 겁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여기서 지분율 25%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뭐 중국 차이나 전기차 배터리가 어떻게 추진했냐, 지금 미국에서 포드랑 합작해서 CAT랑 합작해서 공장을 짓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테슬라랑 합작을 해서 공장을 또 짓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고션 하이테크는 미시간주랑 합작을 해서 미시간에 또 보조금을 받아서 공장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25% 지분율을 만약에 적용한다고 하면은 다 통과해요. 왜냐하면은 포드가 여기에서도 100% 지분을 갖고 CATL은 기술 협약만 한다고 했었고, 테슬라도 여기서 똑같은 테슬라가 100% 지분율을 갖고 CATL이 기술 협약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션 하이테크 자체는 중국 기업이지만 이 대주주가 어디냐? 독일입니다. 독일 폭바 아시죠? 폭스바겐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사실상 장부로 보면은 독일 기업이다. 독일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통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 배터리 유리하죠. 이 아까 25%로 하면은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지금 공장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미국에서 다른 뭐 제약 사항을 두고 꼼수를 부릴지는 모르는 거니까 일단 지켜봐야 되는데, 지분율 25%로 하면은 당연히 이것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공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금 전기차 상황이랑 주식시장 상황을 보면서 전기차가 어떻게 갈 건지랑, 그리고 오를 수가 있는지, 주식이 오를 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 비싸서 못 샀는데 작고 싼 차 줄줄이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 지금 뭐 긴축이다,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소비자들의 지출 여력이 많이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기차가 뭐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나오면은 잘 못 삽니다. 그리고 그 트림에서 그 정도의 가격대에서는 이미 전기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샀거든요. 전기차가 나온 지가 꽤 됐으니까. 근데 이제는 싼 가격으로 간다. 4천만 원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4천만 원 조금 높으면 5천만 원 이 정도, 그리고 4천만 원 이하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려고 하면은 결국은 소형차로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뭐 기아에서는 EV3 그다음에 EV4 이게 나온다고 하고, EX30도 나온다고 하고, 캐스퍼 전기차도 출시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프리미엄이 아닌 저렴한 소형차 전기차 위주로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대중화 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다 뭐 소형차 나오고 뭐 소형 전기차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가격이 싸야 되잖아요. 그쵸? 맞죠? 저가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 저가로 나오려고 하면은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야겠어요? 고급의 NCM 배터리가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죠. LFP가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LFP로 대세가 가고 있다. 이거는 테슬라가 미리 말을 해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노보락이 자기도 출연하고 싶다고 해서 다시 녹화하는데, 그래서 저가형으로 나오려고 하면은 LFP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현대차에서도 LFP 배터리를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LFP를 개발해봐야 한들 이미 저기 멀리 가 있는 중국 애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
특히나 비아디의 블레이드 배터리는 진짜 LFP 배터리에서 명품이라고 불리는데 그거를 과연 기술력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국내 배터리 3사도요? 현대차도요?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좀 더 지나면은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도 진짜 걱정이 됩니다. 진짜 나라를 걱정하는 지금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중국한테 진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러니까 프리미엄 비싼 자동차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 품질이 좋은 자동차들은 테슬라 모델 Y부터 잘 팔립니다. 테슬라가 거의 독점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1억 넘어가는 차량은 그 헤리티지가 있잖아요. 뭐 BMW나 아우디나 포르쉐 뭐 이런 거가 아마도 전기차를 몰라요. 중국 기술을 갖고든 갖고 와서 그 이름으로 팔아 먹겠죠. 여기에 현기차가 들어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못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프리미엄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프리미엄은 테슬라가 진짜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아까 뭐 레이 EV나 뭐 캐스퍼 EV로 저가 트림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비아디나 중국 전기차 애들이 훨씬 싸고 훨씬 좋게 훨씬 많이 잘 만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무리 국뽕이 들어가 있어도 인정을 하고 가야 돼요. 인정하시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진짜 전기차 있잖아요.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한국의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된다. 지금 우리나라 진짜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은 진짜 걱정이 된다. 뭔가 중국이나 테슬라나 이렇게 진짜 시대가 변하면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제가 중국 정보를 계속 갖고 오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그런 거 볼수록 진짜 한국의 전기차 필두로 해서 진짜 걱정이 돼요. 진짜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LFP도 이제는 LFP가 대세가 되니까 중국은 이미 LFP도 하고 3원계 배터리 둘 다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CATL이 LFP 배터리랑 3원계 배터리 둘 다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중소 업체들도 LFP랑 NCM 배터리, 3원계 배터리 둘 다 하는데 한국만 유독 멍청하기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한국만 유독 뭐 NCM이 무조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몰빵을 했는지 주식에서도 몰빵 투자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런 산업에서도 몰빵은 전혀 옳지가 않습니다. 어디가 먼저 더 치고 올라갈지 어디가 대세가 될지 예상하기가 어려우니까 둘 다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너무 NCM 3원계에만 몰빵을 해서 이제부터 LFP를 한다는데 중국은 이미 이 LFP를 예전역부터 다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시키고 한국보다 훨씬 싸고 훨씬 기술력이 좋게 만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한국이 이제는 만약에 LFP를 중국만큼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나옵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랑 전고체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중국을 절대 못 따라갑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시설에서는 사실상 3원계 배터리 있잖아요. NCM 배터리를 만드는 한국 K배터리 회사들이 퇴출 수순입니다. 지금 퇴출되고 있고 점유율만 봐도 알 수가 있죠. 퇴출되고 있고 그 이유는 화재 위험성이랑 가격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LFP가 아예 여기 에너지 ESS에서는 아예 이제는 NCM 배터리가 퇴출이다. 이거 안 쓴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 배터리가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지금 이제는 주식 시장을 봐야겠죠. 전체 경제 동향을 보고 이제 전기차가 잘 갈 건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 뭐 미국 주식도 투자하고 있으니까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랑 그리고 민간 고용 이거가 아마 졸트 보고서랑 구인 건수랑 이런 거 한번 봐야 되거든요. 이번 주 주요 일정을 보면은 이런 거 지금 봐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또 향후 주가나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죠? 금리, 채권 금리죠. 채권 금리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거나 내리거나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2월 달에 또 금리 결정이 있잖아요. FOMC에서. 그래서 그거에서 인하를 하든지 동결을 하든지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좋은 상황은 뭐냐면 지금 미국의 물가랑 PCE 지수가 다 꺾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점 물가가 꺾이는구나.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점 내려오고 이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오기 때문에 달러나 이런 채권 금리는 내려오고 있고 금값이나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미국은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오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은 왜 주식시장이 좋냐요? 이렇게 좋나?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갈수록 채권 금리는 하락을 합니다. 금리 인하니까 채권 금리는 하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주식, 금, 비트코인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로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돈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뭐 버블이 끼든 유동성이 확대되든 주식이 당연히 오를 거 아니에요. 어떤 건든 삼성전자든 테슬라든 차이나 전기차든 S&P 500이든 나스닥 100이든 애플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든 다들 돈이 들어오면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가치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벌 수가 있고 특히나 전기차 같은 진짜 하이테크 기술주들이잖아요. 기술주들은 더 이런 거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이 더 들어온다고 하면은 특히나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뭐 차이나 전기차든 아니면 국내 3사 배터리든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국의 미래는 점점 어두운 게 전방위적으로 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한은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중국이 첨단 산업으로 전환할수록 한국의 수출 특수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제 반도체만 빼고 중국이 계속 따라오고 있죠. 드론은 아마 이제 중국이 먹었고요. 그다음에 로봇 청소기 아까 로봇 청소기가 얘기해줬죠. 잘 얘기했네. 로봇 청소기가 지금 중국이 독점을 하잖아요. 한국 뭐 LG, 삼성 거 씁니까? 로봇 청소기 쓰시는 분들 안 쓰잖아요. 좋은 지금 로봇 청소기들은 다 중국이 장악해버렸죠. 이제는 전기버스 한국 내에 전기버스도 거의 중국이 뭐 독점한다, 뭐 기사는 뭐 독점이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 그냥 한국에서 버스를 제대로 만들던가, 전기버스를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장악 중이고, 그 다음에商用차 시장에서 뭐 현대에서 기아에서 전기 트럭이 나옵니까? 전기 트럭 안 나오죠? 이제 비아디의 전기 트럭이나 아니면은 중국의 전기 트럭이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 트럭이요. 뭐 1톤 트럭 말고요. 대형 트럭 있잖아요. 그런 게 만약에 이제는 또 풀려서 들어온다고 하면은 전기 굴삭기랑 비아디에서 만드는데 그런 게 들어오면 그거를 막아줄 자동차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없습니다. 이 로봇 청소기나 드론처럼 아마 그 분야에서도 다 싸먹힐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용차로 더 들어오겠죠. 승용차로 이제 비아디나 아니면 뭐 지리 자동차나 샤오펑이나 니오나 이런 데가 서서히 이제 25년, 26년 지나가면서 들어오겠죠. 그럼 거기랑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올해부터 중국은 보조금을 안 받고 그렇게 살아남고 있습니다. 애들이 그렇게 경쟁을 치열하게 수십 개의 브랜드의 전기차 기업들이 경쟁을 하면서 보조금 없이 살아남으면서 전 세계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거의 한국 내에서는 독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보조금도 따박따박 잘 받고 있죠. 그런 기업이랑 경쟁을 하면은 과연 세계 시장에서 누가 이길까요?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는 물론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을 계속 보호해준다 하면은 모르겠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과연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선택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아디에서 이 기사가 나왔거든요. 비아디 자동차 운반선 익스플로어 1호가 산둥성 엔타이에서 7일간 시험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완성이 돼서 항해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시범 운행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시범 운행을 해서 이제는 여기에 몇 대가 들어가냐면 한 번에 7,000대의 차량을 수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아디의 로로 선박 익스플로어 1, 그러니까 1, 뭐 이렇게 해상 시험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7,000대가 실려서 간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노로 선박 크기는 일부러 뭐 한 200m 되는 것 같아요. 200m랑 폭이 38m 설계를 했다. 그리고 뭐 설계 홀수가 9m, 설계 속도는 18.5노트, 이거 뭐 34.3km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당 이렇게 자랑한다고 하고요. 차별화되는 점은 LNG 연료를 천연가스 연료를 하고 있다. 이중 연료 뭐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지만 청정 에너지 솔루션을 향한 이런 주목할 만한 움직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박 최초로 배터리 시스템과 축 발전기가 통합되었다. 이렇게 뭐 이런 게 나와 있고, 효율적인 에너지 효율적인 장치와 항력 감소 장치 뭐 이런 것도 신형이니까도 뭐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두 척의 선박에 대한 최종 화물 소유자가 비아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아디는 지금 보니까 산둥성 엔타이 조선소에 각각 7,700대의 차량을 운송할 수 있는 노로 선박을 8척 주문한 것을 고려하고 있음을 예전에 지난해 보고서에서 암시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두 척은 이미 거의 뭐 건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6척 건조가 확정이 됐고, 옵션으로 두 척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엔타이와 광저우 조선소의 기여를 합치면은 10척의 노로선이 함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뭐 10척이면 몇 대죠? 7만 7천 대가 실어지는 건가요? 야,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전 세계로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EV 수출 증가는 비아디의 생산 능력 수요를 자극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비아디가 유럽에도 수출을 하고 싶고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하고 싶지만 그 운반 캐리어가 없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못했거든요. 물론 생산도 팔 때도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유럽에 팔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뭐 국내나 아니면 가까운 곳 수출할 수밖에 없는 물량밖에 없기 때문에 수출을 못했지만, 이제는 선박이 만약에 가동이 된다고 하면은 이 선박으로 7,000대씩 7,700대씩 실어서 네덜란드에 풀고 이제 유럽에 푸는 겁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유럽에 수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이미 이제는 이 선박까지 비아디가 완공이 되고 이게 열척이 되어졌을 때는 그 비아디의 실적은 몇 배가 상승을 할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감히 예상은 못 하겠지만은 저는 지금 이때가 진짜 저는 모르겠습니다. 너 망했다. 존 버나드 너는 멍청하다. 너 망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저는 여기에 이렇게 베팅을 해서 승부를 볼 테니까 여러분들 뭐 저 욕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투자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거 하시면 되잖아요. 뭐 굳이 이거 하라고 협박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 하시는 분들, 저랑 뭐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은 이런 정보를 드려서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비아디가 11월에 네덜란드에 164대의 차량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비아디가 11월에 164대의 차량을 인도했고요. 그 다음에 이는 비아디가 116대를 판매한 10월보다 48대가 더 많은 수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아토3가 88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달에 106대보다 한 18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돌고래가 19대. 그래서 전달보다 9대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이 2대. 이제 처음으로 수출이 돼서 2대 늘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유가 11대. 그래서 이것도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탕도 이번에 수출을 처음 시작했다고 하는데 44대가 처음으로 수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월에서 11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1093대다. 그래서 비아디가 유럽에서도 서서히 팔리고 있다. 하지만 조금 천천히 팔리기 때문에 아직은 그 판매량이 미미하긴 하다. 하지만 저 로로 선박이나 이런 거가 되면서 엄청난 중국의 전기차들이 유럽으로 유통된다고 하면은 가격도 싸질 것이고 이제 유통망도 빨라질 것이고 바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오면은 더 빨리 이제는 비아디가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유럽이 지금 계속 전기차 규모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국 전기차들도 서서히 팔리고 있다. MG4랑 볼보 XC40 뭐 이것도 거의 뭐 중국 차량이죠. 이렇게 중국 차량들이 점점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고 유럽 시장도 유럽 전기차 시장도 점점 볼륨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점점 이 상승이 기대되고 여기에 이제 중국이 어떻게 점유율을 더 가져가는지 그게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전기차랑 논외인데 우리가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저출산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19년에 0.92%였는데 0.7까지 떨어지고 이제 뭐 0.5까지 떨어진다. 서울은 이미 0.5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중국 뭐 취업률, 중국 뭐 하락, 중국 망한다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부터나 걱정하다. 우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망하게 생겼어요.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도 이렇게 했잖아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0.7이 나오죠? 저출산 이 지수가 어떻게 0.7이 나오죠? 이렇게 외국 교수가 놀랄 정도면 야, 이거 대단하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것도 영상을 또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지금 불보듯 뻔합니다. 초고령 국가가 갈 겁니다. 초고령 노인 인구가 많아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는 뭐 아까 출산율 보셨죠? 10년 20년 지나 보세요. 저 인구가 지금 한 달에 5천만 인구에 한 달에 2만 명도 출생아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겠죠. 그렇다고 치면은 인간이라고 하면 아는데 생산 가능 인구 한 명당, 그러니까 우리가 20세 넘어서 한 명당 그 사람이 생산하거나 아니면 신용 창출, 돈을 빌리거나 어떤 걸 물품을 구매하거나 이런 거 왔다 갔다 이렇게 경제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그 경제 규모가 이제는 엄청나게 축소한다는 얘기죠. 수축 경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제 영상 보시는 50대, 60대, 70대, 80대 분들 보면은 예전보다 경제가 줄어든 게 보이잖아요. 상가나 이런 거 보시면, 우리 주변 상가 가보면 예전보다 점점 활기가 줄어든 게 보이시죠? 저도 지금 나이를 별로 먹진 않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랑 제가 지금 성인이 돼서 이렇게 지금 시내를 볼 때랑 점점 수축된 게 보이거든요. 예전에 그 엄청났던 그런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리던 거리가 점점 없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진짜 수축 경제가 들어서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거를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걸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그나마 좋으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 주식이랑 부동산은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잘 골라 사야 됩니다. 사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 잘 못 고르면은 그냥 사지 마시고요. 그냥 웬만하면은 부동산도 빚내서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그래도 싸게 갖고 계시고, 이거 부동산 상승도 이제는 힘들 겁니다. 왜냐? 초고령 국가 같고 생산 가능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중국에게 많은 산업들을 빼앗기고, 그렇게 되면은 한국 진짜 일본보다 더 이렇게 잃어버린 30년을 갈 수가 있다니까요. 이거는 진짜 점점 제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을 저는 이거 하나도 안 갖고 이제 투자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걱정이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론은 미국 지수 추종 ETF 아니면은 해외 ETF들, 이런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봐라. 해외 ETF들 뭐 인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브라질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가장 안전한 건 미국 지수 추종이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미국 지수 추종을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 한 주라도 더 모아 가세요. 제발. 여러분들 한국 주식이랑 특히나 한국 부동산을 큰 돈 막 10억, 20억 해서 들고 있는 거는 저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자산을 아끼고요. 절약하시고요. 자, 지금 한국의 지금 시점이 주식으로 보면은 고점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긴축으로 빨리 들어가서 많이 절약해서 미국 지수 추종으로 계속 갈아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미래는 어둡다. 그리고 전세 사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세 제도도 서서히 없애야 된다. 이것도 또 얘기를 길게 하면은 또 그런데, 그냥 짧게 해드리면, 전세라는 게 원래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 했지만 이제는 뭐 갭투기로 해서 투기꾼들이 사용하는 수단으로 오남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세 제도라는 게 어떻게 그 집주인을 믿고 큰 돈을 빌려줍니까? 그게 여러분들 사적 금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점점 없애야 되고, 월세를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가야지. 전세는 진짜 위험한 제도다. 이게 만약에 집주인이 무너져 버리면은 전세도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이것도 서서히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국사를 좋아하는데, 제가 문과 출신이라서 국사를 좋아하는데, 지금 보면은 임진왜란 전에 지금 조선의 그런 상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세력들이 훨씬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점점 산업이 줄어들고 있고 약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국뽕으로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반도체가 세계를 다 휩쓸고 있어요. 전기차가 다 세계를 휩쓸 거예요. 테슬라도 이겨버릴 거예요. 이런 사상이 만연하니까 진짜 걱정이 된다. 지금 밖에서는
엄청나게 전투를 하고 있고 엄청나게 무서운 적들이 지금 호시탐탐 한국을 노리고 있는데 한국 자체에서도 지금 뭐 저출산을 지금 망가지고 있고 그걸 또 망각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한국은 아직도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지금 예전 임진왜란 전 조선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뭐 크게 바꿀 수 없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미국 지수 추종 ETF, 뭐 차이나 전기차든 아니면은 해외 ETF들을 하루빨리 여러분들 달러도 많이 모으시고요. 금도 모으시고요. 그걸로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원화를 여러분들 많이 들고 계시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